실제로 지금 이제 그 카카오 키즈와 이제 야나두가 합병을 통해 가지고 야나두라는 새로운 야나두가 이제 탄생을 한 건데 대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키즈랑 성인 교육 쪽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키즈부터 성인 교육까지를 하는 대사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던데 저희가 합병할 때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이제 그 IT 플랫폼들, IT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욕망 시장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욕망 시장.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쪽에 대부분 플랫폼들이 다 성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멜론이라든지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를 본다든지 만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걸 좀 무료로 좀 서비스를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해져서 결제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 시장은 완전 비욕망 시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와 결심을 해야지만 이제 뭐가 워킹되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비욕망 시장인 교육 시장에서의 그런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IT 회사들이 이런 욕망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교육 시장에서 플랫폼을 런칭하면 대부분 워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한 3만 개를 만들어 두고 월 9,900원에 모든 교육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멜론이나 넷플릭스는 먹히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실제로 교육에서는 이게 워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은 교육은 핵심이 동기부여, 결심, 그리고 꾸준한 학습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카카오 키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야나두가 이 동기부여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나두랑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는 비욕망 시장인 이 교육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비욕망 시장에서 욕망 시장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징검다리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하고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뭐 피트니스하고 내가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합병을 통해서 성공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공을 키워드로 두고 성공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학습 관리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플랫폼화 시켜서 누구나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게 이제 새로 합병한 야나두의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늘 이제 새롭게 런칭됐는데 유캔두라는 서비스가 이 동기부여 플랫폼이에요. 결국은 저희는 성공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는 결국은 동기부여가 되고 결심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뭔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결국은 동기부여라는 거를 코어를 기반으로 골프도 할 수 있고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피트니스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고 그 도전할 모든 걸 다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야나두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커뮤니티화 시켜주고 거기서 동기부여 시켜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내에서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과 또 건강, 운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회사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체 사업 본부가 이제 마케팅하는 마케팅 본부가 있고 그 이런 클래스나 다양한 영어 강좌들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유캔두라는 플랫폼. 오늘 이제 유캔두라는 플랫폼이 이제 새롭게 런칭됐거든요. 이건 아마 굉장히 이제 그 SNS로서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결심되어 있는 고객들이 야나두라는 교육 포털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고 또 성과를 내고 카카오 키즈를 통해서 또 키즈 쪽에 있는 교육도 성장을 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짜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저희 자사 제품 중심으로 이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공하게 되면 내년에는 타사 제품들도 다 여기다가 같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 사업이 생각보다 그 회사들이 에듀테크라는 회사들의 밸류가 높지가 않아요. 왜 높지가 않냐면
실제 에듀테크로 보통 대부분 뛰어드는 회사들이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라고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겠다. 예를 들어 기술로 영어 교육을 혁신하겠다라고 뛰어들면 그럼 결국은 영어 교육 회사가 돼요. 기존의 책이나 강사 중심으로 굉장히 잘 짜져져 있는 영어 교육에서 1등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뭐 새롭게 진출한 회사가 AI나 여러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 학습 효과를 높여 가지고 여기서 1등 해봤자 기존의 영어 교육 1등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대신하는 효과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회사들을 잘 보시면은 국내 교육시장 전체는 한 50조 정도 시장으로 엄청나게 크지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한 200억에서 300억대 정도 하는 작은 교육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50조를 하고 있어요. 교육회사들이 네, 교육회사들이. 그래서 조금 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품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특정 영역과 특정 나이대에서 내가 효과를 내서 1등하기 위해서는 연령대와 과목이 되게 협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거기서 성공을 해도 그 시장이 적으니까 매출이 한 300억 이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성공해도 한 300억, 두 개 성공하면 600억, 그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교육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듀테크 회사들이 매출만큼밖에 밸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 그 욕망 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욕망 시장에서는 음반이 하나 히트치거나 그 음악이 하나 히트치고 영어가 하나 히트치면 전 국민이 다 듣거나 보잖아요. 근데 교육은 그 정도로 볼 정도의 교육 상품이면 정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고 누구나 관심이 그냥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니까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 컨텐츠만 보면 토익 900점 맞을 수 있어. 그냥 보기만 하면 토익 900점 이상 나와.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토익 시장을 잡는 게 되는 거죠. 약간. 여기 토익 시장이 한정해서만 들어가지 이게 다른 토플 시장에 다른 데도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0조라는 교육 시장은 엄청나게 크지만 개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게 결국은 굉장히 고관여 상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팔기도 쉽지 않아요. 고관여 상품은 이제 저관여 상품은 홈쇼핑 쇼핑몰 같은데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데 올라오면 그냥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라면 교육 상품은 이게 결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할까?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상품들은 이 대부분 다 오프라인으로 다 형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학습 관리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동기부여를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고 학습 관리를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된단 말이죠. 뭐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학습 관리하기도 힘들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교육회사들의 매출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상태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 왜냐면 이게 교육 자체가 고관여 상품이고 동기부여 학습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이네요. 완전히 이제 되게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 유캔두와 야나두의 모델은 이걸 온라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동기부여를 유캔다라는 플랫폼이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했던 학습 관리를 야나두라는 플랫폼이 대신하면서 이거를 저희가 야나두 잉글리시를 이 메커니즘으로 이제 사업을 런칭했을 때 단기간에 영어 시장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야나두 피트니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올해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첫 사업 시작으로 거의 매출 300억 나와버리니까 저희는 이렇게 워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유캔두와 야나두의 온라인 동기부여 학습 플랫폼에 대한 이 구조를 저희가 야나두 영어에 적용해서 성공시켜보고 또 피트니스도 지금 성공시키고 또 카카오 키즈도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하는 거를 연내에 이제 다 보게 되면 이게 워킹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플랫폼화 시켜서 일반 교육회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버리면 교육회사는 더 이상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거꾸로 그럼 교육 상품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뭐 쿠팡이나 뭐 위메프나 여러 가지 뭐 카카오 선물하기나 이런 쪽을 보면 교육 상품들은 거의 다 안 올라와 있어요. 교육 상품들은 올려놨고 메인에 노출해도 판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결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캔두와 야나두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 교육 상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오프라인 이 시장의 어떤 교육 구조를 저희가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야나두가 추구하는 것은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는 쪽은 아니에요. 기술로 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교육회사들이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기술로 교육 상품을 가장 잘 파는 데 집중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나두의 어떤 철학적인 구조와 비즈니스 구조를 조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철학적인 구조는 저희의 모토는 인류의 잠재력을 깨운다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고, 성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 유캔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야나를 통해서 학습 관리를 받는 구조를 플랫폼을 오픈해서 많은 고객들이 쓰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하면, 실질적인 뒷단의 내부의 수익 구조는 교육 상품들을 거기에서 추천하고 그 교육 상품들을 가장 잘 팔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교육회사들이 만들었던 이 좋은 교육 상품들이 오프라인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이 환경을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도 확실하게 이제 효과가 크지만,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더라도 결국은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던,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던 것보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온라인으로 넘어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큰 50조 시장의 교육시장 전체를 우리가 이 플랫폼 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고, 또 확대하면은 피트니스 시장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피트니스 시장은, 피트니스라고 하면 이제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다 포함되니까 여기도 거의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아, 별도의 50조? 네,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이 플랫폼 내에 이제 녹여 넣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에듀테크 플랫폼이 이제 나오는 구조니까,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완성도 있게 이번에 하반기에 이제 오늘 이제 유캔도 3.0이 나왔고, 다음 달에 이제 야나도 3.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키즈도 카카오 키즈 또 고도화돼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야나도 피트니스는 이미 런칭해서 이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회사들은 좀 다른 거는 포인트가 좀 그쪽으로 좀 잡혀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굉장히 그 에듀테크에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은 그 기술로 교육 상품을 잘 파는 쪽으로 접근했을 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교육회사들은 기본 자사의 상품을 잘 팔고 싶은데 이 플랫폼에 동참하게 되지만, 우리가 교육회사가 돼버리면 경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저는 유캔두와 야나두가 이런 교육 상품을 가장 잘 파는 플랫폼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야나두 영어나 피트니스는 저희의 테스트 제품인 거죠. 오리지널 제품인 거죠. 이걸로 테스트 해봤더니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체 교육회사를 오픈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 시장을 이제 잡아나가려고 하는 게 전체 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림의 끝은, 만약 진짜 저희가 운이 좋다면 올해는 저희가 뭐 작년에 저희가 매출을 한 650억 정도 했다면 올해는 아마 1000억 정도 매출을 할 건데, 정말 운이 좋다면 이 100조 시장에서, 그러니까 교육과 그런 헬스케어 쪽 한 100조 시장에서 저희가 한 20% 정도만 시장을 점유해도 매출이 한 20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냐면, 그동안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전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던 시장이라서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30년에 전 세계 시총 1위 회사가 에듀테크 회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나머지는 다 IT 회사들은 그냥 욕망 시장에서 막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비욕망 시장인 교육 시장은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나라마다 다 형성되어 있는 그 오프라인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50조인데 중국의 게임 전체 시장이 50조거든요. 그럼 우리 이 작은 인구수의 교육 시장이 50조인데 중국 전체 게임 시장이 50조예요. 그 정도로 교육 시장이 큰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중국 게임 시장이 맞먹는. 네, 맞먹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안 드러날 뿐인데, 이 오프라인으로 깔려 있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이 오프라인 교육 시장을 예를 들어서 유캔두와 야나두가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몇백 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총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지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어렵냐면 이제 누구도 지금까지 성공해보지 못한 게 비용망 시장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건데 이걸 저희가 해보니까 실제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메커니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접근하는 회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회사들은 IT 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욕망 시장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이쪽 시장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메커니즘에서 뭔가 게임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전환이 안 되고 교육 회사들은 대부분 여기에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IT 플랫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려고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일반 그 욕망 시장에 있는 IT 플랫폼의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일반 IT 플랫폼들은 멜론, 뭐 넷플릭스 이러면은 그냥 음악 쫙 모아놓고 추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만 만들어서 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교육 컨텐츠 다 넣어봤자 워킹이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단에서 사람의 마음을 잘 끌어내가지고 결심시켜줘, 동기부여시켜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시켜주는 플랫폼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멜론이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플랫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교육 상품을 팔아내줄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웬만한 IT 회사들이 붙어도 개발하기 쉽지 않은 거를 교육 회사들은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IT 회사들은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렇고 이제 야나도 김민철 대표님이고 저도 IT에서 10년 교육에서 10년 했거든요. 김민철 대표님도 마케팅 10년 교육 10년 이게 딱 해서 합쳐보니까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그 경험을 갖고 인사이트를 갖고 이 두 대표가 끝까지 밀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그리고 이거를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이 계속해서 인하우스에서 다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좀 충분한 자금력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국내 경쟁자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글로벌하게도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 한 1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을 먼저 잡고 그 해외로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